안녕하십니까. 월간연선 박희성입니다. 오늘 역시 박영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아닙니까? 오늘이 선거운동 이틀째였습니다. 오늘 박영선은 구멍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구멍난 파란색 운동화를 신고 서울시 서대문구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거리 유세를 했습니다.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이 구멍난 운동화가 또 사진 기자들의 눈에 포착이 돼가지고 이 사진들이 온라인상에 또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운동화, 구멍난 운동화, 무슨 의도로 신고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선은 이 운동화를 2018년 서울시장 경선 때 구입해가지고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박원순한테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 경선에서. 그런데 이번에 다시 그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면서 그 운동화를 다시 꺼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구멍난 운동화를. 이 구멍난 운동화를 보면서 저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미 제가 제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박원순입니다. 박원순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박원순이 떠오릅니까? 박원순이가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때 소위 그 뒷굽이 달아진 것도 아니고 뒷굽이 떨어진 것 같지도 않고 뒷굽을 누가 이렇게 날카로운 벤치나 이런 걸로 잡아 뜯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구두. 그게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다 또 기억나실 겁니다. 이 박원순의 사진이 2011년 9월 달에 화제가 됐습니다. 이거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검소하고 저렇게 서민적인 박원순이 서울시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다수의 사람은 저게 뭐냐? 저 구두는 대체 뭐냐? 이렇게 아마 생각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양이 너무 부자연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구두가 몇 개 있습니다만 오래 신었습니다. 오래 신었는데 구두가 닳아집니다. 점점 이렇게 길바닥하고 마찰이 되면서 닳아지기 마련인데 박원순의 구두는 뭔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뜯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온라인 검색해서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진을 올리고 싶어도 혹시 그게 무슨 저작권이 있을까봐 올리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구두는 그런 걸 신었는데 그렇게 날띠 낡은 구두, 아무도 신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구두를 신은 박원순이 그때 당시에 어디 살고 있었습니까? 바로 서초구 방배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1억 원, 월세 250만 원, 방배동 럭스빌 아파트, 면적은 164제곱미터, 거의 한 50 몇 평입니까? 60평입니까? 예, 이런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구두는 그런 구두를 신고 다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반면에 또 넥타이는 에르메스, 벨트는 까르띠에, 실제 진품인지 아니면 가품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분석을 한 온라인 글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원순 계속 이런 일종의 코스프레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태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2014년 서울시장 선거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 기억나실 겁니다. 자기 선거 사무실을 갖다가 꾸미는데 어디서 문짝 말 그대로 방문 있지 않습니까? 그 문짝을 뜯어갖고 왔습니다. 뜯어갖고 와서 그거를 책상으로 재활용한다. 얼마나 이렇게 또 돈 안 드는 선거, 검소한 선거 이런 거 한다는 그걸 선전하는 명목으로 문짝을 갖다가 책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짝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아마 달아보신 분이나 혹시 교체하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문짝이 의외로 비쌉니다. 싸게 하려고 해도 보통 10몇만 원, 비싸기가 아니라 조금 좋은 걸로 하려고 하면은 한 20만 원, 30만 원 줘야 됩니다. 그 문짝을 뜯어갖고 왔습니다. 책상을 사는 게 훨씬 싼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박원순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비판, 지적 이런 것들이 계속 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은 검소하다는 이미지, 소탈하다는 이미지를 알리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책상 사서 쓰면 되는 겁니다. 책상 비싸지도 않습니다. 문짝이 더 비쌉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당시 선거 때 박원순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작고 조용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하자. 그게 2014년 5월 12일 날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때 박원순의 상대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새누리당의 정몽준 후보였습니다. 정몽준은 누굽니까? 여러분, 현대중공업의 대주주입니다. 사실상 오너입니다. 이 사람 그때 당시 기준으로 재산이 2조 원에 달하는 갑부였습니다. 이 정몽준과 박원순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원순이 돈 안 드는 선거를 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선거 비용을 많이 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박원순입니다. 2조 원대 자산을 가진 갑부 정몽준보다 박원순이 선거 비용을 더 많이 썼습니다. 얼마나 더 많이 썼느냐? 제가 이거 2014년 6월 달에 기사를 썼습니다. 3억 7천만 원이나 더 썼습니다. 정몽준보다. 어떻게, 왜 더 썼냐?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다 결국에는 세금으로 보전받는 비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박원순이 정몽준보다 우리 국민의 세금 3억 7천만 원을 더 썼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 다 어디다 썼느냐? 박원순은 선전 벽보와 선전 공보물 제작에 정몽준보다 2배 이상 많은 돈을 썼습니다. 또 박원순 캠프 인건비는 정몽준 측보다 1,300만 원에 더 많은 5억 6,100만 원이었습니다. 박원순은 조직 동원 안 하겠다 했는데 인건비는 정몽준보다 더 많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박원순 그때 또 유세 차량 안 쓰겠다고 했는데 1,298만 원을 들여서 45인승짜리 버스를 빌렸습니다. 이름도 지었습니다. 경청버스. 그 버스 뒤에다가는 박원순 사진을 붙여놓고 그 뒤엔 또 오로지 서울, 오로지 시민 이런 문구까지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유세 차량입니까 아닙니까? 유세 차량 안 쓰겠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당시 그 기사 내용, 제가 썼던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시장은 유세차와 사람들을 억지로 동원하는 선거는 시름에 잠긴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한다며 유세차 없는 선거를 제안한다. 요란하게 새 과시하지 않는 선거를 제안한다. 조용하고 반성하는 선거를 제안한다. 돈 안 드는 선거를 제안한다. 유세차와 새 과시만 없어도 선거 비용을 확 줄일 수 있다. 나부터 시작하겠다. 이번 선거부터 과거와 결별한 새로운 선거를 하겠다. 유세 차량 없애고 사람 동원에 세를 과시하는 선거 운동을 하지 않겠다. 선거 비용은 확 줄이고 시민들의 참여와 봉사로 이뤄진 가장 작은 선거 조직을 만들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원순은 인건비로 정몽준보다 더 많은 5억 6,100만 원을 썼고 선전 벽보, 선거 공보물 제작에 정몽준보다 2배 이상 많은 돈을 썼고 유세 차량은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경청버스라는 거를 빌려가지고 운행을 했습니다. 이랬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서민 코스프레, 가난 코스프레를 했던 사람, 돈 안 드는 선거, 작은 선거, 조용한 선거를 하자고 했던 사람, 새 과시하지 않는 선거를 하자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의 이런 어떤 가난 코스프레, 서민 코스프레 이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박원순 때도 속지 않았습니다. 박원순은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자기가 가난하다는 걸 강조하고 마치 그게 자기의 무슨 상당한 정치적 자산인 것처럼 그게 또 이렇게 마치 무슨 자랑스럽다는 것 마냥 계속 그 자기의 가난을 강조했습니다. 2014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당시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 협찬 많이 받으셨는데 시장님은 시장님 하면서 사회에 일절 월급 받고 화난한 것도 없으시네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원순 제가 워낙 가난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장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가난합니까? 가난하신 분이 전에 몇백만 원짜리 월세도 살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박원순 말을 못합니다. 박원순 2016년 5월에 또 자기의 가난을 자랑했습니다. 가난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변호사였고 한때는 부자였지요. 그러나 세상의 좋은 변화와 개혁을 위해 시민운동하느라고 집안을 돌보지 못했더니 가난해지고 말았습니다. 가난하지만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난한 거는 자기가 공익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공공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이 과연 진실입니까 아닙니까? 그 판단을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이런 박원순의 가난 코스프레, 서민 코스프레 이거를 또 연상케 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김상조입니다. 김상조는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재인 집권 초기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임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김상조 가방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그 가방이 마치 너무 부자연스럽습니다. 어디 아스팔트 길바닥에다가 가방을 내놓고 막 이렇게 갈아낸 듯한 그렇게 낡디 낡은 가방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인사청문회가 2017년 5월에 있었는데 불과 2017년 2월에 이 사람이 검찰에 나갈 때 그 똑같은 가방을 들고 나왔는데 그 불과 석 달 전에는 그 가방이 너무나도 멀쩡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과 석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마치 100년도 더 쓴 것 마냥 그렇게 낡디 낡은 다 해진 그런 가방을 들고 나와서 떡하니 이렇게
놔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사진 기자들이 그거 찍을 거 아닙니까? 이런 행동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상조, 그럼 가방 살 돈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 집이 청담동 40평대 아파트입니다. 가방 살 돈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생각나는 사람, 김명수입니다.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김명수. 이 김명수가 또 이제 대법원장 지명받고 나서 대법원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왔습니까? 이렇게 백팩 배낭 메고 버스를 타고 서울에 왔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춘천지법원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또 소탈하다. 대법원장이면은 대통령, 국회의장 다음에 대법원장, 국가의전 서열 3위 그 대단한 위치에 곧 앉게 될 사람이 저렇게 소탈한 모습을 보이느냐? 버스를 타고 서울에 왔다. 막 이렇게 칭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춘천지법원장으로 재임한 2016년 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18번의 출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17번은 법원장 관용차를 타고 다녔다. 마지막 이게 바로 대법원으로 출장 왔을 때 8월 22일 날 출장 왔을 때 그때는 버스를 타고 왔다. 총 18번 출장 중에 17번은 관용차를 타고 왔으면서 18번째 기자들이 대기하면서 이렇게 사진 찍을 그때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배낭 메고 버스를 타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체 이런 코스프레를 왜 해야 됩니까? 이런 코스프레에 넘어갈 만큼 우리 국민 수준이 그렇게 낮습니까? 그렇게 봤다면 정말 오만한 겁니다. 정말 유치한 겁니다. 박영선도 솔직히 좀 이런 전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할 때 의원총회에 나왔는데 이 사람이 찢어진 구두를 신고 나와서 또 사진기자의 눈에 그게 포착이 됐습니다. 이 사람 구두가 페레가모였습니다. 당일 아침까지는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찢어졌다고 그럽니다. 오랜 기간 수선해서 신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당시 그 구두 모양 보면은 이것도 제가 올리고 싶은데 저작권이 있을까봐 올리질 못하겠습니다. 그 찢어진 형태가 상당히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때도 코스프레 논란이 있었습니다. 박영선이 그러면은 구두 한 켤레 새로 신지 못할 만큼 그렇게 가난한 사람입니까? 구두도 명품 구두를 살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지금 재산 등록한 게 얼마입니까? 50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이거 공개적인 자리에 나올 때는 찢어진 구두를 신고 나오고, 또 오늘은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나오고, 왜 그럽니까?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겁니까? 박영선, 그 밖에 앞으로 다른 정치인도 마찬가지인데, 혹시 이 가난 코스프레, 서민 코스프레를 할 생각,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나왔다 그래서 시민들이 박영선은 너무 소탈하다. 박영선 너무 친서민적이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오산입니다. 그런 코스프레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혹시 코스프레 했다면 그거는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시민의 수준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혹시나 그 구멍난 운동화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포기하는 게 어떨까? 그런 조언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